열카!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열카 3 축구 이야기 모든 식구가 함께하는 오랜만입니다. 예. 2019 시즌 K리그 1 이제 마지막 라운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주시죠. 박수 받을 만해요. 네. 이거 이유가 있다. 네, 재밌었다. 네. 참 한 시즌 잘 보냈고 저는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이후에도 좀 나오겠지만 올 시즌이 K리그 전체 역사에서 뭔가 이른바 뭐 터닝 포인트 혹은 뭐 새로운 도약대 올 시즌을 기점으로부터 K리그는 앞으로 더 재탄생과도 같은 그런 어떤 흥행의 어떤 빛을 보았던 그런 시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옐카가 3월 7일에 1라운드를 보고 나서 샤신과 레드제민이 출연해서 이번 시즌 뭔가 잘 될 것 같다. 우승팀은 어디다 피부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한준희 의원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올 시즌 대박 예감, 희망, 부활 조짐. 늘 이런 얘기가 있는데 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야구 시작하고 뭐 봄 되고 예. 그러면 사그라들더라. 하지만 올 시즌 달랐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 현실이 돼서 참 다행이다. 그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울산 우승 픽 저는 그쵸. 전북 우승 픽이잖아요. 예. 제가 올 시즌 가장 영향력 있을 선수 보경아 하면서 제가 김보경 딱 했다는 거예요. 저는 김보경. 확실히. 보경아. 그러니까 여기서 전북이 만약에 패하더라도 저에게는 김보경 카드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 레드제민에게 한 표를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울산 우승을 픽하셨지만 작년 10월에 이건 죽었다, 망했다 라고 한 게 리그에 큰 자극제가 되지 않았나. 그 레드제민에게 자극받은 K리그가 그러니까 레드제민을 폭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흥행을 잘했다. 난 죽지 않았어 이런 오기를 심어준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존심을 제가 좀 건드려줬죠.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K리그. 자, 여기서 바로 들어갑니다. 유청 2019 K리그 1 챔피언은 누굽니까? 지금은 울산이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울산이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사실 전북에도 가능성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포항이 울산에 엄청나게 강하지만 저는 울산의 이 분위기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레드제민 아니 뭐 예전 방송 보시면 너무 거만한데 지금? 그런데 어깨가 지금 내가 저 디테일한 거 지적할 거 하나 있어요. 이분은 제 기억과 그 뉘앙스로는 그 울산이 비교적 전북을 좀 쉽게 따돌릴 것 같이 얘기했어. 사실은. 그러니까 전북은 최강희 감독 이탈 그 임팩트가 클 것이고 그래서 예전에 전북 포스는 안 나온다. 그래서 사실 시즌 지나가면서 야 전북은 진짜 세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저도. 훨씬 못할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근데 맨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삐그덕거려서 속으로 옳다쿠니. 옳다쿠니. 뭐가 점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지금. 옳다구나. 저 한글 맞아요? 옳다구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원래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빼면 님이 되고 요거 맞구나라고 했는데 모라이스 감독도 적응을 하고 선수들도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박빙으로 가는 거예요. 뭐 앞섰다 뒤쳐졌다. 사실 마지막 한 경기 남아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치열하게 경쟁해 줄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전북이. 전북에 대한 재평가. 예, 2019 시즌 전북에 세다. 전북은 세다. 원래 셌어요. 예. 죄송합니다. 저요? 류총 선생이 좀 전에 한 표현 그대로 쓰겠습니다. 지금 2단계에서 울산의 우승 가능성이 전북보다 작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울산 픽이면 역시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씀하세요. 예. 울산은 픽이면 되고 물론 이제 포항이라는 전통적인 아주 가장 껄끄러운 상대를 만났고 또 포항이 요즘 장난은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예, 제가 중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완델손, 일류첸코, 팔로세비치 세 선수가 다 좋고 여기에 최용준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또 잘 데려왔고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와 공격력이 지금 포항이 장난은 아닌데 그럼에도 울산이 다시 한번 홈 경기 아닙니까? 울산 대 포항. 거기서 비교도 되는 상황을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울산의 그 장구한 80년대 그 초중반부터의 그 장구한 역사에 너무 큰 오점이 될 거라서 도저히 그렇게 되리라고는 말할 수 없고 울산이 지켜내는데 성공할 것이다. 샤신과 레드제민과 유블류의 픽은 역시 지금 상황에서 울산의 우승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그렇죠.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궁금해. 38라운드 상주와 성남과 창원과 울산과 전주와 대구에서 경기가 6경기가 있어요. 아니 취재를 담당하는 K리그 현장을 누비는 기자들로서 어느 현장을 가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유블루. 저는 항상 쓴 거 담당이기 때문에 인천과 경남이 붙는 창원 경기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네. 거기는 환희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두 가지가 다 있죠. 낭만이 다 있는 두 가지가 다 네, 있으니까. 두 가지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승을 할 수 있는 데는 후배를 보내고 제가 간다면 창원으로 가야 되지 않나. 역시 유블루. 렌즈민의 인품이 있어. 인품이. 예. 자신이 생각하는 정반대 인품을 가지고 저는 이제 취재원과의 이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업적으로 저는 우승팀이 나오는 곳으로 가야죠. 영업적으로라는 그 5글자. 깔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영업적으로. 깔아놓은 게 있어요. 일단 자취집에 가가지고 함께 즐겨. 예. 숟가락 하나 5글자. 함께 즐기고. 분위기를 함께 즐겨야죠. 분위기를. 그러니까 울산 쪽에서는 이제 경기 후에 뭐 파티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 참여하고 싶다 뭐 그 말씀이세요? 지금? 제가 뭐 그런 먹을 거 뭐 그런 거에 전혀 연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뭐 저도 있을 만큼 있는 사람이고. 저는 그냥 대파게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또 매진이래요. 시즌 9번째 매진이래요. 왜 매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그 경기도 흥미진진한 게 승점이 서울이 55점이고 대구가 54점이에요. 근데 이거 3위 팀 누가 될까?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울산, 전북, 수원과 함께 올라갈 팀은 누군가? 이번엔 레드제민에게 먼저. 저 솔직히 이런 말씀 영업적으로 좀 드리기가 껄끄러운데 대구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서울과 서울한테 뭘 많이 받아 먹었어 상당히 지금. 모종의 영업 관계가 과거부터 뭘 있었다는. 많이 먹었네. 네. 기자회견 가면은 캔커피 주고 그래요. 대구는 안 줬나? 대구는 캔커피를 안 줬어요? 사장님이 그렇게 환대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 서울이 좀 놀라울 정도로 파이널 들어와서 1무 3패? 지금 4경기 했잖아요. 4-3 12점에서 1점. 이게 말이 되나요? 12점 만점에 1점. 네. 12점 만점에 1점 시험으로 땄어요. 치면 진짜 낙제거든요. 네, 진짜로. 그래서 최용수 감독도 지난 경기 전에 이제 열심히 여기서 이제 실패하면은 배신이다라는 굉장히 센 표현까지 썼는데 포항 홈에서 포항을 상대로 3대0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보고 이거는 좀 불감당이구나. 잊지 말자 2018 함께 가자 2019 해가지고 잘 했는데 갑자기 2019 말에 다시 그 잊지 말자던 2018로 18의 모습이 다시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네. 샤시는 어떤 선택을? 저요? 누가 챔피언스리그 갑니까? 이 세 어떤 순위 경쟁이 모두 지금 상황이 비기면 되는 팀이 있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팀이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그냥 액면가의 승점 상황은 대구 서울도 서울이 약간 유리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홍재민 기자님의 저는 약간 한 표를 같이 던지고 싶다. 이거는 인품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예요. 서울과 대구의 어떤 두 팀 간의 궁합으로만 보자면 둘이 다 정상 컨디션이었을 때 그러면은 저는 서울 손을 들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 마지막 경기의 분위기는 대구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제 주도를 하면서 좀 더 몰아치는 흐름으로 갈 거고 서울은 오히려 이제 수세적이다. 역공을 노릴 거거든요. 두 팀 간의 궁합은 원래는 왜 대구가 안 좋았느냐? 둘이 붙으면 둘 다 이제 약간 실리적인 운영 가운데 빠르게 치려고 하는 스타일이 같은데 두 팀이 만나면 대구가 더 이제 먼저 주도적으로 경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올 시즌 대구 중계 같은 걸 하면서 스포츠 중계석에서 많이 했습니다. KBS도. 근데 그 대구 중계를 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대구는 지공일 때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수비하고 있다가 결정력이 속공으로 나갈 때는 뭐 에드가 세징야 김대원 뭐 그래서 뭐 난리도 아닌데 자기들이 볼을 오래 가지면서 상대를 누르면서 계속 몰아칠 때는 오히려 몰아치는 것만큼 골이 잘 안 나오고 상대에게 오히려 당할 때가 있어요. 두 팀이 만나면 대구가 주도를 한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서울이 자기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걸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승률이
두 팀 대결에서는 서울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 날만큼은 제 생각에는 대구가 몰아치는 지공 상황에서 서울보다 뭔가 먼저 넣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서울이 정상의 폼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 여기서는 내려앉아 있는 서울이 대구한테 먼저 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예. 레드제민의 결론으로 간 대구. 거예요. 예. 류블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완벽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밸런스를 잡아주는. 영업적으로 나가는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저는 이제 영업할 게 없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구하고 제가 서울 전체 기록 뽑아보니까 서울이 3번 다 이겼는데 슈팅은 반이에요. 60개, 30개인데 서울이 30개를 하고도 6골을 넣었고 대구는 60개를 하고도 3개밖에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대구는 오히려 몰아치거나 가둬놓고 예를 들어 가둬놓고 때리면 못 해왔기 때문에 저는 대팍에서 못 참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저도 서울 포항 경기 보고 깜짝 놀랐는데 후반에 완전히 서울이 무너지는 걸 보고 그래도 박주영과 이명주와 주세종이 하나만 넣으면 끝나는 경기다 사실 이거는 한 명만 넣으면 끝나는 경기다. 저는 이긴다고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서울이 근데 비겨도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비길 수는 있다. 어쨌든 마지막 경기고 그 최용수 감독이 사실은 파이널 라운드 들어와서 정말 질질질질 끌려갔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12분의 1 하지만 15분의 2만 만들어도 갈 수 있다. 근데 그 정도의 확률은 가져갈 수 있는 팀이고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류블루님께 또 굉장히 감사한 게 그 대구가 슈팅 60개에 3골, 네. 서울이 슈팅 30개에 6골. 6골 맞습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이 기록적으로 굉장히 뒷받침이 잘 돼서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는 게 서울이 대구 상대 오프사이드가 2개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많이 내려앉아 있었던 있었던 얘기. 얘기인 거예요. 대구가 오프사이드도 6개고. 그러니까 한준 의원이 아까 빌드업을 잔뜩 했는데 네. 그것을 정리해주는 통계 자료 제시. 네. 마지막으로 피묻히기. 창원에서 토요일에 경남과 인천. 야, 이건 아니 강등 될 팀이 어딥니까라는 그런 질문은 사실은 경기를 앞두고 있는 이런 또 혹은 그 시즌 전에도 이광용 아나운서가 그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시즌을 앞두고 있는 팀에게는 정말 시쳇말로 진짜 기분 나쁜 초치는 그런 상황이 제가 돼버려요. 오늘 그래서 강등이 될 팀은 어딥니까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승강 플레이오프로 갈 팀은 그나마 어딥니까? 조금 낫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나마. 승강 플레이오프로 갈 팀은 어딥니까? 저는 요거는 이제 인천은 비기면 되고 경남은 이겨야 되잖아요. 아까 이제 서울은 비기면 되고 대구는 이겨야 되는데 거기서는 제가 흐름상 대구 쪽을 좀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비기면 되는 쪽이 좀 더 유리하다. 인천은? 요 대결은 물론 경남 홈 경기이긴 하지만 요거는 인천이 확실히 너무도 안타깝지만은 유상철 감독의 그 병마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실 선수들의 멘탈리티가 좀 달라졌어요. 그거는 그런 저는 부분이 있죠. 예.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유상철 감독에게 헌정하는 의미에서도 이 경기는 인천이 수성에 성공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류블루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상철 감독 얘기가 나오니까. 뭐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다만 그냥 경기로 봤을 때는 제르치 선수가 어쨌든 계속해서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축구를 했을 때는 경남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저도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멘탈리티요? 네, 왜냐하면 일단 후반에 나왔을 때 물론 전반에도 그러지만 후반 가면 인천 선수들은 조금 안 지치는 것 같고 교체로 나온 선수들의 눈빛이 제가 보던 눈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나가서 뭘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런 면에서 인천이 그래도 뭐 50.01%라도 조금 더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로 어느 팀이 갈까요? 경남이 갈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는 일치 단계를 제가 볼때 꺼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좀 약간은 잔인하고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게 유상철 감독에 대한 얘기를 뭐 관계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최장암 이제 상당히 진행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유상철 감독의 쾌유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고. 예. 뭐 사실 경남도 다급한 건 사실이죠. 경남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류블루가 했던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인천 선수들이 최근에는 눈빛이 좀
많이 다르다. 그거는 틀림없고 그래서 인천이 요게 이제 지켜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일단 무승부 이상에서 그 상황에서는 저는 인천은 이미 그걸 지켜낼 수 있는 동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번 38라운드는 어떤 경기를 이 첫 번째 픽으로 해야 될지 가장 고민스러운 이 38번의 라운드가 있는데 가장 고민스러운 라운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고민 별로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 관계나 그런 걸로 가시면 돼요. 잔 하나 들고 숟가락 하나 들고 오늘은 어디를 가야 대접을 받? 근데 여러분 자꾸 혼동하시는데 리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챔피언이에요. 맞습니다. 네. 기본을 잊지 마세요. 전주성에서 만약에 챔피언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때 이동합니까? 같이 즐기러? 빨리 가야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정도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피묻히기 플러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K리그 열카 어워드 감독상은 누구에게 들어갈까요? 감독상은 그래도 김도훈 감독이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왜 시계를 풀려고 근데 그래 다만 사람이. 저는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에서 빠졌잖아. 후보에서 빠졌죠. 네. 근데 이제 후보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우승팀이 가져가야 되고 우승을 기정사실화. 아니 우승한 팀이 저 아까 이제 우승팀이 그럼 만약에 우승하고, 전북이 우승할 경우는 전북이 우승하면 모라이스 감독이 어. 가져가야죠.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확률이 제가 지금 와서 이제 울산이 더 못할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어려운 건 또 있고 시계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런 선수단을 뚝심 있게 모아온 것도 감독의 능력이다. 어쨌든 되게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전북은 역시 강하고 울산은 예상했던 대로 정말 풍파를 많이 겪었는데 안 쓰러졌던 게 되게 저는 좀 놀라웠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나이 든 선수, 너무 이름 있는 선수만 모으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 선수들이 중심을 잡더라고요. 그러면 그 감독의 생각이 맞았고 올 시즌만큼은 우승한다면 김도훈 감독이 최고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후보에는 있습니다. 없지만 후보가 포항의 김기동 감독, 네. 전북의 모라이스 감독, 대구의 안드레 감독, 서울의 최용수 감독인데 뭐 후보에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한준이 샤신의 픽은 제가 김도훈 감독과 친구잖아요. 나름 친합니다. 네. 근데 감독상은 김태환 감독에게 주겠습니다. 상주 김태환 감독. 네, 저도 상주가 그렇습니다. 정말 상위권의 순위에도 오랜 기간 있었고 물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저 그룹 B 파이널 라운드 B로 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파이널 라운드 B에서는 상주가 거의 언터처블 그 넘사벽으로 이제 파이널 라운드 B에서는 거기서는 수위를 차지했죠 상주가. 그런데 그 올 시즌 전체 흐름을 보면 저는 김태환 감독이 소리 없이 정말 강했다. 그리고 실제로 상주가 빌드업을 하고 선수들이 오프 더 볼 움직임을 가져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상주가 상당히 고급 축구를 했어요. 상대의 전술과 성향에 맞게. 그러니까 다른 A라는 성향을 지닌 팀하고 할 때는 또 이렇게 B라는 성향을 지닌 팀하고 할 때는 또 저렇게. 그래서 상주의 올 시즌 전술적 유연성, 선수들의 움직임 그리고 기복 없는 선수들의 어떤 멘탈리티 관리 이런 부분이 저는 여태까지의 상주 역사에서도 아주 획기적인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곁들여서 정경호 코치가 있어요. 네. 저는 김태환 감독과 더불어서 이 국가대표 공격수 출신 그 해버지 절친이잖아요. 정경호 그렇죠. 해버지 절친. 정경호 코치의 어떤 공헌도도 이 정경호 코치가 또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또 공헌을 저는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태환 감독, 정경호 코치에게 저는 올 시즌 지도상 절친 김도훈 감독이 있음에도 영업하지 않는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 샤신. 야 역시 우리 샤신. 자 영업맨 렌제민. 여기서 선정하는 사람은 무조건 제일 친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저는 포항의 김기동 감독. 오. 아니 근데 진짜 27라운드부터 37라운드까지 10경기 포항 성적 보잖아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좀 그 처음 시작할 때 망했다. 첫
경기가 서울이었어요. 서울 원정. 딱 시작을 했는데 포항 망했구나. 왜냐하면은 전력 보강도 제대로 좀 이렇게 이 이름값이 큰 선수보다는 약간 좀 다른 팀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선수, 이런 선수들을 위주로 데리고 왔는데 첫 서울 원정에 나가서 정말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구나, 계속 망했구나 하더니 결국에는 이제 사령탑이 교체가 되고 김기동 감독이 맡아서 바로 4승 1무를 했어요. 갑자기 기동 매직. 그러더니 중간에 또 한 번 계속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부진에 빠졌죠. 굉장히 강원 원정에서 4대 0으로 이기고 아, 있다. 네. 그 여파가 좀 컸어요. 그 여파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 김기동 감독이 그랬대요. 그 다음 날 밥을 사주면서 선수들한테 너희들 덕분에 내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고, 정말 고맙다고. 대역전극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셔서 민정의 아이콘이다. 이렇게까지 그렇네. 나를 위해서 이거 이렇게 거의 강연감인데.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파이널에 가야 되는데 우리에겐 승점이 필요해. 마지막에 빡 해가지고 또 미친 연승을 달려가지고 아니 그 결국에는 기록을 짚어보잖아요. 네. 파이널 직전에 27라운드부터 33라운드까지 7경기에서 포항이 6승 1무를 맞아요.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마지막에 또 올라갔어요. 김승대 선수를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여름에 내보내고 그런데 여름에 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를 데려왔잖아요. 성공.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쿼드를 보면은 파이널 A가 좀 불안불안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지금 스쿼드는. 근데 초반에 골잡이라고 데려온 데이빗은 그냥 뭐 서울 데이빗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까? 포항 구경 앞바다 구경하다. 그리고 정말 이 선수 빠지면은 중추가 훅 빠진다라고 생각했던 김승대가 빠졌는데도 이렇게까지 파이널 A 지금 최종전 결과에 따라서 정말 요만큼의 희망이지만 아침까지 바라볼 수 네, 있는, 그렇죠. 이거는 굉장한 좋은 감독의 시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결부되는데 포항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에 대구와 서울이 비기고 포항이 골을 많이 넣어서 이기면 포항이 챔피언스리그 티켓 잡아요. 근데 그 많이 넣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너무 넣어야 많이 되기 넣어야 때문에 그러면 그렇긴 한데 아니 근데 그러면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울산이 우승을 못 할 수도 있어. 왜냐면 마지막에 울산과 포항의 대결이거든.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가 멘탈리티,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동기부여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비현실적인 동기부여가 사실 현실로 이루어지는 게 축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게다가 네. 또 이제 둘은 전통적인 동해안 더비 라이벌이고 2013년에 울산이 포항에게 당한 쓰라린 기억이 또 0대0 무승부로 끝날 것 같았던 후반 추가 시간. 마지막 프리킥 기회를 잡은 포항은 문전 혼전 상황에서 극적으로 결승골을 터뜨립니다. 경기는 곧바로 끝났고 우승컵의 주인은 포항이 됐습니다. 울산을 저격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물론 포항이 우승을 자기들도 이제 해야 되는 경기였지만 네. 어찌됐건 이거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두 팀이 마지막에 만났다는 거는 K리그의 스토리 라인을 위해서는 상당한 또 이게 좋은 일이 아니냐. 맞아요. MVP KBK인가요? 아 그렇죠. 저희가 오경아 외쳤잖아요. 다른 선수에게 갈 수 없어요. 네. 예. 레드잼. 저는 세징야 MVP입니다. 정말 K리그 2019 시즌을 쥐고 흔들었던 세징야. 세징야. 저도 KBK. 김보경. 네.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투표 결과가 12월 2일에 그 K리그 대상 시상식 하잖아요. 재밌겠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이거 국가대표 효과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국가대표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선수는. 네. 지금 두 분의 픽은 국수주의다. 저도 세징야 선수가 개인 퍼포먼스 하나만 똑 띄워놓고 보면은 최고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아까 레드제민님의 말씀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우승이 기본인 겁니다. 우승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에 레드제미는 늘 그랬어. 그 그렇긴 명장의 조건에도 우승 그것도 한 번 트로피가 못 해본 있어야 감독이 어디서 명함을. 그래서 오늘도 이 그래 놓고 세징야 선수를 선정하는 또 레드제미는 레드제민으로 반박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영 플레이어는 누군가요? 영 플레이어상. 지금 강원의 김지현, 송범근 골키퍼, 이동경 선수, 이수빈 선수까지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김지현 선수가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하 동문. 강원의 김지현. 동문. 아, 우리 모두 동문. 네, 셋 다 동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2019 시즌 정말 역대급은 아닙니다. 이제 살아난 거예요. 역대급은 이미 우리가 이제 90년대 여러 차례 그리고 2002 월드컵 직후에 또 한 차례 겪었었고 이제 역대급으로 향해 가는 출발점이 된 2019 시즌 공로상을 준다는. 저는 뭐 그 대팍과 그 주변에 기거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그 뭐 이렇게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기거라는 표현 조금 그렇지 않아요? 대팍과 그에 관계된 관계자들.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원래 대팍과 그 주변에 원래 계신 조각내 아이들이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이제 너무 요즘 떨어지는 것 같아서 대팍과 거기에 이제 관련된 대팍에서 일하시는 분들. 저는 대구의 팬, 대구의 관중분들 약간 조금 다르죠? 예. 물론 리스펙. 예, 물론 이제 조광래 사장님을 비롯해서 그 기거하시는 분들이 네. 기본적으로 그걸 잘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긴 했어도 어찌됐건 찾아주신 건 또 팬이고 열광해 주시고 그 대구에서 그 커다란 함성을 만들어내신 분들은 또 팬이잖아요. 저는 대구 팬분들이 올 시즌에는 뭔가 다들 상 하나 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의 첫날 오후 대팍 또 매진이거든요. 대구와 서울의 경기 정말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모인 팬 여러분들께 공로상을 네. 샤시는 드렸습니다. 레드재민. 뭐 비슷한 얘기인데 2019년 들어서 K리그 현장 직관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모든 분께 공로상.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영업의 범위로 확 아니 포퓰리즘에 갑자기 포퓰리즘을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범위를 넓혀서 예. 오늘 아니 그런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제 또 레드재민의 오늘 발언들이 다 기억에 남잖아요. 네. 근데 아까는 뭐 자기가 K리그 죽었다라고 뭐 그 비난해가지고 그래서 그 자극제가 돼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혹시 MVP는 자기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 사실 근데 앞에가 생략된 거 아니에요? 나의 말을 듣고 발끈해서 경기장을 찾아주신 어떤 분들. 관중 한 번이라도 찾아줬던 그렇죠. 관중분들. 네. 근데 그거를 유발한 거는 사실 나. 아니 저는 그 공로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팬들을 자극했거든. 아니 뭐 진짜. 제 입으로 뭐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창피하고요. 대한민국 프로 스포츠 시장에서 축구장에 직접 발을 옮겨서 가서 축구를 보고 즐긴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렇게 메이저한 여가 생활이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사실은 맞아요. 그냥 오며 가며 할 수 있는 건 대팍밖에 없어요. 예, 사실. 예, 예. 예. 엄밀히 말씀드리면.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한 번이라 매 경기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쩌다 한 번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런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서 뭐 1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뭐 다시 또 300만이 들겠지. 되고 예. 400만, 500만까지도 갈 수 있는 K리그가 되지 않을까.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자. 예. 열카? 자, 한 줄 요약합니다. 정말 재밌고 마지막까지 치열한 눈을 뗄 수 없는 2019 시즌 K리그 1. 예.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 잘 마무리 지었다는 가정하에 이제 강을 건넜으니까 배를 놓고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배가 뭡니까 여기서? 예, 반등했잖아요. 이제 2019년처럼 하자라는 얘기를 바로 폐기하고 2020년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오케이. 2019년 오케이. 2020년 이대로 하면 또 안 되니까 우리가 강을 건넜으니까 돌아보지 말자. 배를 바로 버리자. 역시 시인이야. 이거 아니 무슨 전쟁터에서 어떤 서사시를 짓는 장군 같기도 하고. 다리를 불태우는. 예. 다리는 불태우면 안 되고요. 그렇죠. 다리는. 아니, 근데 이거 배는 그러니까 배 이퀄 2019년을 그렇죠. 2019년을 버리고 왜냐면 이거에 또 우리가 매이면 원래 한 번의 성공이 독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잘 된 건 잘 된 거고 이걸에 우리가 발목 잡히지 말자. 역시 역시 뭔가 여운이 있어. 리볼루는. 자, 우리 영업맨. 악플을 부르는 남자. 레드재민 한 줄 요약.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예. 설레발은 건강에 해로우니 필패죠, 예. 필패. 설레발 금지. 예. 올해 잘했다고 당장 막 대박, 성공, 뭐 봄
꽃, 뭐 이런 단어 굉장히 많이 썼어요. 기사 제목에만 봐도 굉장히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아니 근데 레드재민님 기사에는 그런 저 약간 오그라드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오나요? 시즌 초반에 몇 번 나와요. 아 그러니까 난 이 사람 그래서도 뭐 꽃, 봄 이런 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본거 같아. 아니, 영업을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까면서 지금 잘 됐어요. 잘 됐고 다행이고. 그런데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이게 기준이 되지 말고 우리 솔직히 말하면은 종합 점수가 있으면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예, 너무 기니까 갈 때까지는 좀 설레발 치지 말고 진중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착실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샤신의 한 줄력 네. 듣겠습니다. 두 분이 모두 흥행과 미래에 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요약. 자, 저희가 이광용 아나운서의 그 강압 때문에 또 마지막 라운드 정말 중요한 라운드를 앞두고 뭔가 피묻히기 비슷한 걸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라운드의 결과는 저희가 한 이 피묻히기와는 모두 다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묻히기는 이광용의 강압에 의한 것입니다. 저의 마지막 이야기. 네. 한준희 의원의 마지막 발언은 옐카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예, 마지막 라운드 이렇게 판이 만들어져서 축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준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께 감사하고요. 또 유상철 감독님 쾌유를 진심으로 거듭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옐카를 보시고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계 축구 명장의 전술. 축구는 감독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굉장히 간단하게 여기 일러스트로 다 되어 있는데 유럽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세계 축구 전술에서 트렌드를 선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축구 감독들에 대한 알기 쉽고 간략한 설명들이 쭉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어요. 구성도 잘 돼 있고. 우승한 감독만 나옵니까? 대부분 우승한 감독이죠. 왜냐하면 우승한 감독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분은 우승 못 하신 것 같은데 약간 포체티노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시킨 거예요. 월드컵 우승이다. 예. 아니 저런 포체티노 감독 같은 케이스는 과감하게 번역자가 그냥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승도 못했는데 어디 상위에 올라올래? 아니요. 여기 지금 제목이 명장의 전술이잖아요. 명장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우승 같은 게 없는 감독은 명장이 아니다라고 그러겠어요. 네. 그러면은 본인이 지금 책 제목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나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니 책 영업에 방해가 되는 그런 말씀 좀 삼는 페이지가 줄면은 번역료가 주잖아요. 하여튼 재밌습니다. 예, 5분께 세계 축구 명장의 전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옐카 축구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샤신 레드재민 류블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